여러분들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또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대법원을 2014년 9월 초에 물러나왔습니다. 한양대학교를 가서 정교수로 그냥 법과대학 법률 로스쿨에 있다가 정년 퇴임하고 난 다음에 석좌 교수로 5년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학에 오게 돼서 참 기쁩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 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1970년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1974년에 사법연수원 고시 합격해서, 그때는 사법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고시 사법시험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76년에 마치고 3년 동안 육군법무관으로 병역 임무를 필했습니다. 그리고 79년 가을에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이 돼서 잠깐 있다가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도에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부산 가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데 6개월 만에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그 법관을 행정부에 파견 나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만둘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배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봤더니 그때가 제 나이로 만 3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 가면 좋은 경험 많이 할 거라고. 그래서 가서 재미있는 경험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나고 나서 제 선생님한테, 곽윤직 선생님이라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민법 교수님한테 세배를 갔더니 선생님께서 학교로 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해 6월 1일부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 강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민법 교원으로 일하다가 2008년 9월에 대법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일했습니다. 6년 동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양대학교를 갔다가 다시 물러나와서 지금 법무법인에서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이름을 걸어놓고 그냥 일주일에 서너 번 거기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무슨 법에 대한 전문적인 얘기라든지 특히 제 전공인 민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법률가가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피력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어떤 그 표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놓고서 이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법치주의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대를 이루는 것이 사람에 의한 통치, 그러니까 인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법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거기서 법률가는 무엇을 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사회에서 이거는 일종의 엄청나게 중요한, 말하자면 파라다임, 기본 구성 원리의 전환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또는 윗분들의 행동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우리 지금 사회를 구성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느냐,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난 뭘 좋아한다, 뭐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에 좇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 좋은 사람, 사람이 좋다는 표현이 있죠. 예.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남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들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다. 그 남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운 관계에 있을수록 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관찰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부분은 남의 간절한 희망을 어떻게 좀 잘 들어주는 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개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더 기준을 찾는 점이, 물론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 권력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 누가 와서 한 대 때렸다, 그래서 억울하다, 또 무슨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당했다, 또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할 때 결국 어떤 식으로 나가냐 하면은, 저 사람 어떤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관계가 긴밀할수록 이쪽의 기대는 큽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더 높이 평가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 들어줄 것이다. 혈연, 학연, 지연, 이런 쪽으로 자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 가지고 뭔가 자기의 절실한 처리돼야 될 그런 것들을 가서 얘기하는, 그런 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은 좀 엷어지긴 했어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슨 경상도 정권, 전라도 정권 이러면서 지역주의 정치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같은 고향 있는 사람을 말하자면 권력 있는 지위에 앉히려고 할까요? 도대체 그거를 잘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 사람,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호소를 하면은 내 호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없으면 아는 사람 부탁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럼 부탁할 그런 관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요새 또 언론 같은 데서 많이 논의를 합니다만은, 그 판단 권한이 있는,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과 가까운 누구를 사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경찰, 검사, 판사하고 가까운 변호사죠. 변호사 사서 말하자면 부탁해달라고 맡기는 거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면은 아주 이 원한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배격하려고 하는 대체적인,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 문제 해결 수단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조차 그 내용을 실현해 나간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집단의 논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것이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조선시대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었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삼강오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나이 드신 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공동체 내려주면 집단 내에서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일정한 말하자면 도덕 내지는 문법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것을 집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이 한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인이 침해할 수 없는 그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국가나 무슨 이런 것이 아니고 각 자유로운 독립된 개인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전환이 훨씬 컸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서 타인에게 대해서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의 유학적인 사고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그건 너무 자유만 좋아하지 마.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은 1930년대, 4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였을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천황제 아래서의 공동체 우선주의, 집단주의 같은 이데올로기 교육을 엄청 시켰거든요. 그와 같은 것들이 독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꼬리를 끈 그런 측면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공하는 민법 같은 것을 얘기를 하면요.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1960년 1월 1일부터 일본 민법 안 쓰고 새로운 민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여성들은 이리저리 너무 차별을 받아요. 예를 들면 호주 제도가 있어서 호주는 다 남자들이 그것도 장남이 계속 차지하고요. 원칙적으로. 네. 그 다음에 가해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간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물론 헌법에는 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뭐 다 평등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민법에 그렇게 안 돼 있었고, 또 예를 들면 여성 딸을 들은 상속분이 남성의 2분의 1이었고요. 그거 남녀평등이 반하지 않냐, 양성평등 반하지 않냐, 이렇게 당장 논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특히 시집간 딸들은
2분질도 아니고 4분질이었어요. 그 별로 의문 없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여러 가지 그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운동이 행해진 것은 틀림이 없죠. 제가 여기 잠깐 와서 그 성대법대의 도서실에 가봤는데 그분이 쓴 그 한국 이혼제도 연구라고 하는 책이 딱 남아 있는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여성으로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분이 겁니다. 결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의 그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 이와 같은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바뀌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여기 법치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그런 공동체 내지는 집단적인 그걸 앞세우는 그런 태도에서부터 이제 독립하고 자유로운 개인을 앞세우는 태도를 말하자면 그 법의 일선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달성해 나가는 직무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을 움직이도록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 남을 도와주는 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칸트 우리 지금 법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념적인 기초에 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칸트가 그랬거든요. 사람은 각자가 보편적인 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성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행동해야 한다라고 법을 설정하는 것을 타인에게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고자 하는 바대로 너도 해라. 그 뭐 성경에도 있고 뭐 논어에도 있고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개인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뭐 바깥에서 나라가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해야 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옳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에 대해서 베풀고 고통을 위로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런 것도 결국 자기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자기의 문법으로서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강요된 그 도덕으로서는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법치주의 내지는 우리 지금 사회 내지는 국가의 기본 그런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멸사봉공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살을 죽이고 공을 받들어라, 봉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봉공을 하려는 마음, 이것은 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태도에 의한다면 말이에요. 개인이 이거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내가 제시할 수 있는 말하자면 행위 법칙이 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을 멸해가지고 아예 없애고 생각도 안 해가지고 제대로 된 봉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멸공봉사하라고. 공 괜히 앞세워가지고 뭐 내가 남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까 뭐 폼 잡고 이러지 말고 자기를 잘 정립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싫어하는 말이 선공후사입니다. 공을 앞세우고 사는 뒷전에 다음이다. 후. 근데 그게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사회 구성 원리에 비추어서는 아예 배척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선사후공이에요. 자기를 개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뭐를 좋아하고 어떨 때 기쁨을 느끼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가를 잘 정립하거나 난 다음에 그것이 공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으로서 살을 이제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마지막,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법을 공부하게 되시면 예를 들면 제 전공인 민법 같은 데서는 맨 앞에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 민법으로서 지켜야 할 무슨 여러 가지 법적 원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신의 측이 제1의 원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의 성실의 원칙. 그거는 결국은 남한테 대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남한테 잘 베풀어주는 사람이 결국 최고라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30년대, 40년대의 일본 천황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거를 저희 법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때 배운 걸 그대로 이끌고 와가지고 그거를 제1의 기본 원칙이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는 아마 여러분들 집안에서의 교육서부터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이 법률가는 결국은 법을 이제 자기 일로 삼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그 전문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끊임없이 좀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 나온 판례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금방금방 알아야 되고요. 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의 기반을 두어서 그 법을 해석, 운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보통 법률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옛날 분들 말씀대로 그냥 법전을 달달 외워가지고 그것을 그냥 무슨 일에다가 탁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법조문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그거를 그냥 한 장씩 찢어서 먹는다는 표현을 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그게 그런 외워야 되는 것이 어떤 공부에 있어서나 어떤 전문적인 공부에 있어서나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그렇게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바로 실제의 일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실제의 일이 그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형법을 보면은 살인죄에 관해서 형법 250조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자. 그 살해가 틀림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형을 주느냐 하는 것도 사형에서부터 5년 이상의 징역이 있고요. 그러면 5년 이상 그 형법에는 장량감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2년 6개월까지로 반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2년 6개월을 택하면은 집행유예를 할 수가 있어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도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그 새로운 아버지가 자꾸 자기를 강간한 여자가 못 견뎌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집행유예가 됐거든요.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사형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집행유예하고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그게 과연 살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응?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드리는 형의 결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냐.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얘기하는 살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가가 돼서 법을 전문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제대로 말하자면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법적인 그 기본 가치에 전환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만은 사람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게 살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사람이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을 겉으로 보기에 그 행위가 나타나면 물론 총을 쏘고 머리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기면 뭐 그런 거는 그냥 쉽고요. 그거는 그냥 시속 50km가 어느 건가 재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이리역 폭파 사고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참 됐습니다만은 화약을 싣고 자거든요. 그런데 자다가 일어나 봤더니 거기 켜놓은 촛불이 막 번져가지고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폭발한다고 그냥 그야말로 머릿속이 하얘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결국 터져가지고 이리역 그 앞에 있는 여러 사람 죽고 또 엄청난 손해가 일어났거든요. 자, 이 머릿속이 하얗게 된 사람 도망갈 때 그 폭파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일어났던 것을 알았나요? 또는 알고서 그런 일 일어나도 좋다. 그게 이제 법에서 제일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 고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좋다.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도망가는데 무슨 인용하고 알고 의욕하고 그거 터져야 돼. 사람 일부러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뭔가 형을 주기는 줘야 되겠죠. 그럼 그게 고의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아니고 특히 미필적 고의도 없고 그냥 단순히 과실에만 해당하는 자기가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러니까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과실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인지 어떻게 결정? 사람을 살해한 자, 그래 살해는 사람 목숨 끊는 거야. 그거만 달달 외가지고 밑줄 긋고 형광펜으로 그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떠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마음 상태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그것이 법률가 개개인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감수성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상상력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에 대한 이해라고 그럴까요? 사람 또는 사회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그 법을 운영하는 데서의 바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또 아까 얘기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어떤 자유로운 개인, 독립된 개인으로부터 이제 법을 운영해 그거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것이고 그런 거하고 통하는 거 아닌지 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법적인 넓은 의미에서 법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가가 할 일이 아주 많아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저희 할머니가 1892년생이세요. 이분은 교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은 어떻게 그냥 깨우쳐서 아시는데 뭐 신문 같은 것도 잘 못 읽으시고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는 1927년생인데 그러니까 35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옛날 일제시대 때 여자 고등보통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이분은 뭐 그런 뭐 책 이런 건 아주 쉽게 잘 읽으시고 뭐 하는데 이제 19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저희 형제, 8형제를 낳는 키우시느라고 그야말로 뭐 다른 못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 처는 1955년생인데 불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박사학위를 땄고 또 무슨 번역도 해가지고 뭐 번역한 책이 한 10권 있습니다. 애를 둘을 낳는데 그 딸이 198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1892년생이고 제 딸이 1980년생이니까 100년이 안 지났어요. 90년도 안 지나고 88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머님하고 제 딸하고가 이게 같은 인생이냐? 좀 주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분명히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유롭고 독립한 개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나 저는 아직도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 여성의 그 어떤 법적인 추상적인 그런 거는 뭐 거의 비슷해졌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만약 법률가가 되신다면 법률가로서 하셔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 법을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자기 자신을 그리고 주위를 더 살만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